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성공 공식,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미국은 단순히 관세를 올리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칼을 들고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포장에 적힌 한국산이라는 글자는 이제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제품의 뼈대, 이 제품의 피가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미국이 던진 질문은 섬뜩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너희가 만든 그 배터리, 그 철강, 그 자동차 부품 정말 한국 거야? 아니면 껍데기만 한국이고 속은 중국 거 아니야? 이 질문 하나에 대한민국 수출 경제가 그야말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잔인하거든요. 중국산 부품이 하나라도 섞여 있다면 설령 한국 공장에서 한국 노동자가 밤새워 조립했다 하더라도 그건 한국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중국 제품으로 간주해서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그동안 가성비 좋은 중국산 원자재를 들여와서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가공해 미국에 팔았습니다. 이게 우리 수출의 핵심 공식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이 공식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좀 더 내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의 제조 방식, 아니 생존 방식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으면 문을 닫으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현장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장 내일부터 공장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 철판 한 조각까지 전부 원산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A라는 부품을 만드는데 B라는 재료가 들어가고 B라는 재료는 또 C라는 광물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지금 이 C라는 광물의 국적까지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수사관이 범인을 신문하듯이 우리 기업들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죠. 결국 미국이 노리는 건 명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무역을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중국을 죽이기 위해 한국을 인질로 삼은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고래 싸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새우가 지금 등 터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짓눌려 버릴 위기에 처한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중국이 한국이라는 뒷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몰래 들어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관세맨이 돌아온 이상 봐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잠재적인 중국의 파트너, 아니 심하게 말하면 중국의 껍데기 역할을 하는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바이든 정부 때 굳게 약속받았던 혜택들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역 경제 살려줬더니 이제 와서 너희 속을 까보라며 칼을 들이대는 형국입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을 한번 볼까요? 배터리, 반도체, 철강, 하나같이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절대적인 산업들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 대부분 어디서 오나요? 중국입니다. 철강을 만드는 기초 소재들 중국 없이 수급조차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당장 중국산을 빼라고 합니다. 말이 쉽지 이건 몸속에 흐르는 피를 하루아침에 다 바꾸라는 소리와 똑같거든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아예 수출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대기업들이야 어떻게든 로펌을 끼고 대응한다지만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그 복잡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감당할 여력조차 없으니까요. 미국 세관에서 컨테이너 하나만 잡아두고 조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는 그냥 그날로 자금줄이 막혀 도산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부산항에서 인천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태도는 정말이지 아나무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정을 봐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국의 이익,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구호 아래 모든 것을 짓밟고 있죠. 그들에게 한국 기업의 억울함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면 동맹국의 경제가 망가지는 것쯤은 감수하겠다는 아주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수출 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물건만 잘 만들면 됐습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전 세계가 우리 물건을 사갔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물건을 잘 만드는 것보다 누구 편에 서서 누구의 재료를 썼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이 끔찍한 상황. 여기서 우리가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수십 년간 쌓아온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끊어내고 미국 품에 안길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말라 죽을 것이냐. 하지만 중국을 끊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할까요? 이건 마치 팔다리를 자르고 달리기를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금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피를 흘리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비명이 터져 나오는 곳, 바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업계입니다. 이 분야는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제발 와달라고 사정해서 들어간 곳들이거든요. 친환경 에너지 하겠다고 중국산 쓰기 싫으니까 한국 너희가 와서 공장 좀 지어달라고 레드카펫 깔아줬던 그들입니다. 우리 기업들 그 말 믿고 수조 원을 들여서 미국 허허벌판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남아를 거쳐 들어오는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제는 그 화살이 우리 기업들이 사용하는 부품 하나하나를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열심히 생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웨이퍼나 셀 같은 기초 소재들이 어디서 왔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 고용해서 만들었는데 재료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못 주겠답니다. 이건 뭐 잔치상 차려줬더니 밥그릇 뺏는 격이나 다름없죠. 더 심각한 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배터리, 바로 2차 전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름만 들어도 가슴 웅장해지는 우리 기업들이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호령하고 있고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양극재, 그리고 그 양극재를 만드는 전구체라는 물질입니다. 이 전구체라는 녀석, 배터리 원가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전구체의 중국 의존도가 무려 90%가 넘습니다.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배터리를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재료비 명목으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번다는 옛말이 지금 최첨단 배터리 산업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강물이나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오면 전기차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주겠다는 IRA 법안의 독소 조항들이 바로 여기를 찌르고 있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당장 중국산 전구체를 안 쓰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지 않냐고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이 전구체를 가장 싸고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나라가 중국뿐입니다. 이걸 단기간에 바꾼다는 건 사실상 공장 문을 닫고 몇 년 동안 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철강 업계는 또 어떻습니까?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우리 철강 기업들, 이미 미국 수출 쿼터제 때문에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1년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멕시코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꽤 되거든요. 미국은 이것조차 중국산 철강이 섞여 들어오는 통로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그 철판의 원재료인 슬라브가 중국산 아니냐, 브라질산 아니냐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우리의 기형적인 무역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 효율적인 선택만 해왔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격이 싼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우리의 기술로 가공해 미국과 유럽에 비싸게 파는 방식. 이게 우리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가공무역의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싼 재료를 쓰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그 합리적인 선택이 지금은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안보가 중요하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라 효율을 포기할 수 없는데 미국은 그건 너희 사정이고 우리 편에 서려면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합니다. 이 샌드위치 신세가 얼마나 처절하냐면요.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호주나 캐나다,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려봐도 중국만큼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지면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거죠. 지금 우리 대기업 임원들이 밤잠을 설치며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미국 의원들을 만나서 읍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유예기간이라도 좀 달라. 우리가 공급망을 바꿀 시간을 좀 달라고 사정하고 있죠.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불호령 앞에 미국 분위기는 더욱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정을 봐주는 것보다 자국 내 표심을 잡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더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 뒤에 숨어있던 중국산 원자재의 그림자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그 그림자를 걷어내라고 칼을 들이대고 있고 우리는 맨몸으로 그 칼날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기업 몇 군데가 망하고 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대한민국 수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공동화, 즉 우리 공장들이 텅 비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이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을 맞추지 못한 제품들이 수출길이 막힙니다. 관세 폭탄을 맞은 우리 물건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겠죠. 그럼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살아남기 위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장벽이 없는 미국 현지로 공장을 옮기거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제3국으로 생산 기지를 통째로 옮겨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탈출이지만 우리 국민 경제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공장이 떠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울산, 구미, 창원 같은 우리의 산업 도시들이 활기를 잃고 조용해지는 상상. 이건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악몽입니다. 더 무서운 건 샌드위치 신세의 현실화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쫓겨나고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토종 기업들에게 밀려나는 상황이죠.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제는 가성비가 아니라 기술력으로도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고 중국이라는 경쟁자에게 치이는 순간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호는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승부수는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초격차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관세 장벽을 높여도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들이 우리 제품을 안 쓰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가 아무리 까다로워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기술적인 우위. 이게 우리의 유일한 생존 보험입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공급망 다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장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이라는 편한 길을 버리고 인도, 베트남, 호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건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자원 외교를 펼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뚫어줘야 합니다. 단순히 기업 지원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산 소재를 걷어내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죠. 물론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때마다 기적처럼 일어났던 저력이 있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똘똘 뭉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지금의 이 파고 역시 높고 거칠지만 우리가 체질을 개선하고 기술로 무장한다면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진정한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 탓을 하거나 비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세계 무역의 판이 바뀌었고 그 판 위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폭탄을 해체하고 그 잔해 위에서 더 단단한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주어진 지상 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